네, 어, 증폭기 종류,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폴로우 세 개가 제일 기본이고요. 커먼 소스의 어떤 변형된 형태로 축태가 이루어진 커먼 소스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습니다. 커먼 소스랑 동일한 회로도에서 축태 저항을 추가를 한 경우인데요. 네. 그러면 이런 축태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력, 출력 관계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KC, 소신호 등가 모델 그리고 각 노드에서의 뭐 KCL 혹은 KVL 이런 걸 계산해서 입출력 관계식을 계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좀 복잡한 회로의 분석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트랜스 컨덕턴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별도로 계산을 하고 그거의 곱으로 전체 이득을 계산하는 법입니다. 제가 맞는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득이라고 한다면 입력 출력의 어떤 비율에 따른 를 우리가 전달 함수 혹은 이득이라고 부르는데 소신호 개념이죠. 근데 V인데 Vout이 아닌 V인데 Iout을 먼저 계산을 하고 Iout분의 Vout을 계산을 했을 때 이 둘의 곱으로 우리가 이득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법칙으로 하면은 체인 룰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파라미터를 입력 전압 대 출력 전류이기 때문에 컨덕턴스인데 입력과 출력 단자가 바뀌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출력 단자에서의 전류 전압 관계식이기 때문에 출력 단자로 본 출력 저항이죠. 출력 단자로 본 출력 저항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입력 신호는 죽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떼분한 등가 저항의 어떤 원리죠. 그럼 GM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Vout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요? 입력이 신호가 인가가 됐을 때 출력 전류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출력 전류식을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 출력 전류를 출력을 그라운드화 시켜가지고 밖으로 다 뽑아내면 되겠네요. 부호는 바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력을 0으로 잡아줍니다. 그리하여 트랜스 컨덕턴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고요.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캐스코드 컬럼미터에서 배웠던 그 형태랑 똑같은데 이와 같은 출력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아로토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보이는 출력 저항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인데요. 주요 주안점은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GM1, RO1만큼 RS가 커지더라.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이득은 GM1 나누기 1 더하기 GM1 RS 곱하기 이 출력 저항 성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것도 반전이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입니다. 추가로 이 트랜스 컨덕턴스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뭔가 피드백 이득처럼 보이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려볼게요. V인이 인가됐을 때 GM1이라는 전류가 나오게 되고 이 전류는 RS라는 저항을 통해서 V인과 피드백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입력이 제가 양의 방향으로 인가를 하면은 출력 전류가 양의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출력 전류에 의해서 소스 전압도 양의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소스 전압은 입력 대비 VGS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구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는 포워드 게인인 GM1이 되고요. 베타는 피드백 게인인 RS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잠깐만요. 네. 다음은 차동 증폭기. 지금까지 배웠던 증폭기들은 다 입력도 단극성, 출력도 단극성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증폭기는 다 입력이 인가되면 출력이 나오고 입력 전압은 항상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신호의 크기를 정의를 하죠. 입력도 단극성, 출력도 단극성인 경우입니다. 근데 얘만 유일한 형태가 아니고요. 이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입력은 차동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출력은 단극성이라고 부르는. 네, 전달함수가 제일 첫 번째는 Vout과 Vin의 관계식이 우리가 이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Vout은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력은 V인 P와 V인 N의 차이, 두 신호의 차이에 반응하는 회로를 우리가 차동 증폭기라고 부르죠.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출력도 차동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전달함수는 출력의 차이는
입력의 차이에 비례하는 어떤 상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입력은 단극성인데 출력은 차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력의 차이는 입력에 비례하는, 네, 크게 네 가지 형태가 되겠네요. 입력이 단극성이냐 차동이냐, 출력이 단극성이나 차동이냐, 각각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총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차동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 혹은 받을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둘의 차이예요. 그라운드가 당연히 있지만 그라운드 대비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둘의 차이. 여기는 입력도 차이, 출력도 차이, 여기는 출력만 차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증폭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해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게 입력이 차동이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할 게 differential pair라는 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V1, V2, IB, ID1, ID2.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M1, M2 둘 다 우선은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일 때 V1과 V2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ID1이랑 ID2랑 같을 거고요. 그거의 합은 IB이니 2분의 1 IB가 되겠네요. 만약 V1이 V2보다 크면은 ID1은 ID2보다 큽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전류는 VGS에 비례하는데 VS는 공통인데 V1이 V2보다 크니까 ID1도 ID2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로 V2가 V1보다 크면은 ID2가 ID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관련된 그럼 이 차동 디퍼런셜 페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련 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로 했지만 ID1과 ID2의 합은 IB가 되고 ID1은 만약 둘 다 세츄레이션임을 가정하면은
V1 빼기 Vs 빼기 Vth의 제곱에 비례하는 식을 가지게 되고 ID2는 2분의 1 UC L분의 W V2 빼기 Vs 빼기 Vth 제곱이 돼요. 결국은 다 양쪽의 VGS 얘기예요. 네. 이 세 개의 어떤 관계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V1 빼기 V2의 차이에 따라서 ID1과 ID2를 그려볼 건데요. 우선 V1과 V2가 서로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같은 전류가 양쪽에 흐르고 그 값은 2분의 1이고요. 만약 V1이 V2보다 커지는 방향이면 ID1은 커지고 동시에 ID2는 작아지네요. 커지다가 어디까지 가냐? IB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가냐? 그라운드까지 갈 수 있고요. 반대편도 좌우 대칭이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전류가 ID1으로 흐르든지 혹은 모든 전류가 ID2로 흐르는 이런 변곡점이 발생을 할 텐데 이 변곡점이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2배의 VD 셋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관계식을 염두에 두고 다시 수업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음. 우선 가정은 둘 다 세츄레이션이고요. IB는 이상적인 전류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둘의 합은 IB, 각각의 전류는 세츄레이션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변곡점이 루트 2 VD셋이라 했는데 그 이전에 그 점을 이르기 전에 식을 이 세 개 식을 풀게 되면은 ID1과 ID2에 관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출력 전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의미가요. 2분의 1 IB는 DC 전류값, 신호가 차동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이 양의 방향이고 한쪽이 음의 방향이면은 그 둘의 차이에 비례해서 한쪽은 전류가 늘어나고요. 더하기만큼 한쪽은 전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V1과 V2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동위상으로 같은 위상으로
더하기 신호를 주면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1 IB만큼 흐르게 되네요. 둘의 차이, 혹은 반대 위상의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그거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양의 전류, 음의 전류가 발생을 하는 어떤 동작을 보여주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선형식인데 V1, V2의 차이에 비례하는 선형식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비선형 성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선형 성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텐데요. 언제? V1 빼기 V2가 2배의 VD셋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을 가질 때.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매우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선형처럼 동작하다가 비선형적인 성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형태를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 커먼 소스 증폭기 이런 거 배울 때 소신호 등가 모델 배우는 이유 같은 거 얘기하면서 작은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소신호 등가 모델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V1 빼기 V2의 크기가 작을 때, 충분히 작을 때 우리는 선형으로 입출력 관계식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무시할 수 있고 V1, V 빼기 V2의 선형으로 비례하는 어떤 입출력 관계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증폭기로 쓸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GM 파라메타 그리고 VD 셋 파라메타 얘네들은 다 기준점에서 여기를 우리는 차동 증폭기의 동작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점에서 우리가 정의한 파라미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ID1이 2분의 1 IB를 흘릴 때 얘를 우리가 VD셋으로 정의하고요. 이렇게 흐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GM은 트랜지스터 GM은 UCLW VGS 빼기 VTH인데 이렇게 2분의 1 IB가 흐를 때 이 파라미터의 값을 우리는 GM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소신호 영역에서는 우리가 선형으로 비례하는 어떤 입출력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 비례식이 우리가 원하는 트랜스 컨덕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랜스 컨덕턴식이 우리가 배웠던 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트랜지스터 하나당 우리가 이전에 도출했던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IDS는 2분의 1 뮤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 그러면 GM은 VGS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뮤C L분의 W VGS 빼기 VTH 이 식이 제일 기본이 되는 식. 근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전체가 다 제곱인데요. 전체가 다 제곱인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런데 이 식이 결국은 IDS이기 때문에 얘는 2배의 뮤C의
L분의 W IDS로 식을 쓸 수가 있네요. 그럼 얘랑 비교해 볼게요. 비슷하면서 좀 틀리네요. 뭐가 틀리냐면은 두 배가 없습니다. 여기는 두 배가 있는데 여기는 두 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배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두 배로 나눠주면은 같죠? 왜? 동작점에서 각각이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IB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IDS가 여기서는 2분의 1 IB로 치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BJT의 경우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IE와 VB의 관계식이 이제 익스포네셜이기 때문에 식은 좀 틀려집니다만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디퍼런셜 페어에 대한 동작 원리를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인 OTA,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